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렌더 강의 세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대략의 모델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할까 하다가 가장 간단하고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해봤는데요. 바로 컵입니다. 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 Shift A 키를 눌러서 메쉬 중에서 UV 스피어 말고 밑에 실린더를 꺼내 주십니다. 실린더를 꺼내시면 이 실린더의 섹션을 몇 개를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한 32개 정도가 되면 매끄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32가 기본이기 때문에 32로 두겠습니다. 32로 두신 다음에 여기서 위치를 좀 높여 볼까요? G, Z 눌러서 약간 올려주시고요. 뷰포트를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숫자 키, 키보드는 이렇게 숫자 키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게 영문 자판 위에 있는 이렇게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1, 2, 3, 4, 5, 6, 7, 8, 90이 있고, 오른쪽 끝에 넘버 패드라고 하죠. 숫자 키패드로 1, 2, 3, 4, 5, 6, 7, 8, 90이 정사각형으로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 넘버 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1, 3, 7, 9 이렇게 눌러보시면 정방향에서 직교 그래픽으로 이렇게 프론트 1번을 누르시면 프론트, 3을 누르시면 라이트 뷰, 7번 누르면 탑 뷰, 그리고 9번을 누르면 바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에 해당하는 4, 6, 8, 2를 누르시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뷰포트가. 그래서 프론트에서 꺾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3번으로 가시면 라이트 뷰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넘버 패드 7, 8과 2를 누르시면 꺾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4, 8, 6, 2는 누를 일이 없고 1번, 3번, 7번, 8번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넘버 패드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른손을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 패드를 누르지 않고 이 정면 뷰에서도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다시 입체 퍼스펙티브로 돌아오고요. 이 탭키 바로 위에 있는 물결 표시 있죠. 물결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탑이고요. 밑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버텀입니다. 이거를 빨리 동작을 하시면 클릭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물결 표시 누르고 바로 왼쪽으로 드래그를 탑뷰를 하시고, 물결 표시를 눌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물결 표시를 떼시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물결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움직이시고 물결 표시를 키보드를 손에서 떼시면 그 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주로 이걸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편입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오브젝트가 조금 단순하게 생겨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빠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아니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얘가 숫자 키패드에서 2, 8, 4, 6을 누른 것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교 그래픽으로 수직 수평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저는 통상적으로 이게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하면 레프트, 오른쪽으로 하면 라이트, 탑, 바텀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오브젝트가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기가 쉬운데,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이 선택된 상태에서 뷰 셀렉티드라는 이 항목을 체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셀렉트된 오브젝트를 혹은 버텍스를 엣지를 찾아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용한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는 제가 X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고요. 32개짜리 원기둥을 뽑았으면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서 이번에는 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에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을 눌러주시면 면 선택 모드가 되고요. 페이스 선택 모드가 되고요. 그래서 섹션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R 키를 눌러서 이렇게 루프 삽입을 하시는데요. 루프 삽입을 하실 때 두 개를 넣기 때문에 컨트롤 R 이 상태에서 키를 굴려서 섹션을 두 개를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를 선택을 할 때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중앙에 정렬이 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딱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루프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S 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정을 하시는데 그냥 움직이시면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거나 볼록하거나 이렇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Z 키를 누르시면 Z 방향으로만 스케일이 변하기 때문에 원의 둘레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스케일을 이용하는 이유는 G키를 이동해서 각각 움직여서 이렇게 아래 위로 보내줘도 되는데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하시면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2를 누르신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시고 이 엣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Al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해당 루프가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쭉쭉 돌아가면서.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시면 가로 방향의 엣지를 선택하시면 가로 선택이 되고요. 세로 방향의 엣지를 선택을 하시면 세로 방향의 엣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이 다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시고 선택, Alt 키를 누르시고 선택. 이렇게 가로 세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루프들은 한꺼번에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두 개 정도를 빼볼 텐데요. 페이스 챔퍼를 먼저 주겠습니다. 엣지 선택 모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이 모서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페이스까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B를 눌러서 챔퍼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더 동그랗게도 될 텐데요. 두 개 정도로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곳을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위쪽에도 약간 꺾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나하나 이렇게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추가로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쭉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B 눌러서 입이 닿는 부분이니까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스 선택 모드로 이 중간에 있는 동그란 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I 키를 눌러서 인셋 페이스를 해서 조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셋 페이스를 해서 조금만 간격이 생기도록 해서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E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주는데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밑에 쪽으로 조금 방향을 가져가서 파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Alt Z 키를 눌러서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이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정면부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얕기 때문에 다시 G 키를 눌러서 이 친구를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면을요. 이때 Z 키를 눌러서 Z 방향으로만 쭉 이렇게 내려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lt Z를 눌러서 다시 봐주고요. 여기도 조금 라운드가 지면 좋을 것 같아서 한 3개 정도 섹션을 나눠서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더 잘게도 나눠지는데 가능하면 최소의 개수로 최적의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만 해서 놔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너무 이렇게 각지잖아요. 이렇게 통나무처럼 탁탁탁 각이 져 있는데
다시 이번에는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신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옵션이 나올 텐데요. 두 번째 쉐이드 오토 스무스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 친구가 자동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면들을 보일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실제로 면을 쪼개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 그 노멀 맵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도로 이번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탭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신 다음에 여기도 조금 알값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Alt 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Ctrl B 누르신 다음에 면을 조금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쪼개줬고요. 컵 바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페이스 선택 3번 누르고 나신 다음에 인셋 페이스 조금 줄인 다음에 이렇게 놔두시고 다음에 I 키를 눌러서 조금 더 또 인셋 페이스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면들을 선택을 해줄 건데요. 면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의 경우에도 이 페이스 하나가 있잖아요. 페이스 하나가 있으면 동서남북 방향이 있을 텐데요.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어느 쪽을 선택해서 Alt 키를 누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면 선택이 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쪽 근처에서 Al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이 방향의 면들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 모서리에 가깝게 클릭을 하시면 이쪽 라인이 선택이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듯이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면을 선택하면 추가로 선택을 하거나 빼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 Shift를 누르고 다시 또 Alt 키도 같이 눌러주신 상태에서 특정한 방향의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면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정 면을 빼고 싶다면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셔서 빼거나 넣거나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마지막 이 한 줄 Alt 클릭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신 다음에 Z 키를 눌러서 Z 방향으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키를 실수로 제가 2번 누르는 바람에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약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컵에 굽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굽이 완성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손잡이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가장 X축 방향에 있는 가장 사이드의 면 2개를 잡으신 다음에 인셋 페이스에서 조금 줄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이 2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동으로 지금 한쪽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쭉 뽑아주신 다음에 저는 그냥 X 방향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뽑아주시면 잡을 수 없는 손잡이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엣지 선택 모드로 숫자 2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위에 엣지 2개, 그 다음에 밑에 엣지 2개를 잡으시고 컨트롤 B 눌러서 라운드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라운드가 섹션이 조금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서 마우스 버튼을 굴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선택 모드로 가신 다음에 이쪽 면, 이쪽 면 이렇게 양쪽 면을 같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I키를 눌러서 인셋 페이스를 해줍니다. 너무 작아지면은 여기 R값보다 작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면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브릿지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이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릿지 페이스를 누르면 이 2개가 관통하는 면들이 만들어지면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엣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또 컨트롤 B 눌러서 약간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엣지를 Alt 클릭 하셔가지고 쭉 선택을 하시고, 반대쪽도 Alt 클릭을 하셔가지고 쭉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Shift를 제가 안 눌러서 선택이 둘 다 안 됐죠. 그래서 Shift Alt 쭉 선택해서 양쪽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Ctrl B 누르셔가지고 챔퍼를 주셔야 되는데, 네, 알값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좀 줄여가지고 한 3개, 면 3개 정도가 나오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Shift Alt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Ctrl P 눌러서 약간만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 면이 지금 깨지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요 엣지까지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Ctrl B 눌러서 섹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대략적인 커브의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보시면 적당한 디자인의 컵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